또 하나 이제 경매건으로서의 체크사항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뭐 가압류, 가등기, 뭐 압류 순위별로 봐서 막 이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뭘 보냐면 카드사 압류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요. 네, 카드사 압류가 있으면 지금 이 소유자분 상황이 권리분석적인 내용에서 심취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실전 고수들은 이 등기부로서 뭘 보는지 이 히스토리를 좀 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것도 내공을 기르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지극히 재주스러운 주택 경매건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거의 물건 소개였었죠. 두 번 유찰돼서 반값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고 매력적인 금액에서 시작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지극히 재주스러운 주택이다. 안채 바깥채의 구조로서 이런 주택의 경매건 흔치 않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는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 애월에서도 바닷가 근처에서 진행되는 주택 경매건이다라는 부분으로서 좀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2편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밸류맵 통해서 주변 매매됐던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세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로드뷰로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또 뽑아내보자, 이런 것들 하고, 가장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세 번째 부분,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의, 이론적인 의미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이 아닌 실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편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1편 내용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고 2편을 다시 돌아와서 보셔도 좋겠고요. 그 내용 안 보셔도 상관없다,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 다 생략하고요. 이것만 6억 4천짜리가 3억에서 진행되는 경매건이다. 이 내용 보시고, 감정이 그때 토지 감정 부분, 지금 우리 이 시세 파악할 거니까 토지 감정만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189평이 5억 400에 감정이 됐었죠. 당 266만원, 평당 266만원, 요것만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세 한번 좀 파악을 해보러 가시자. 밸류맵으로 갑니다. 밸류맵 들어왔고요. 신업리 2557-1번지. 지금 이렇게 색깔 들어있는 부분으로 표기된 부분이죠. 요 지금 노란색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합쳐서 189평인 내용이고요. 주변에 매매됐던 사례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입지가 좋아서인지 상당히 좀 매매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근처에서 매매된 사례들이 보이죠. 2018년도에 두 건이나 바로 같은 라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많이 안 봐도 되겠다. 이 두 건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시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땅부터 볼까요? 2557-2번지 앞일지, 토지 면적은 52평, 당 400에 매매가 됐다. 당 400. 요거 한번 로드뷰로 같이 한번 좀 보죠.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경매권 집이고 바로 앞당이니까 얘겠네요. 멀리 안 가고 얘가 50평인데 9억 주택이 들어있는 이 집이 평당 400으로 해서 매매가 되더라. 언제? 2018년도에.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요건도 한번 보죠. 2556번지가 100평, 102평인데 3억 5,500에 거래가 되더라. 평당 단가는 345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다. 로드뷰 보죠. 2566번지. 자, 바로 이 집이네요. 이 하얀 2층 건물 집 옆에 있는
이 집이 100평인데 평당 단가 345만 원으로 역시 18년도 1월 달에 2년 전에 이렇게 3억 5,500에 매매가 됐었다. 얘네들을 서로 상호 비교하시면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경매건은 189평이니까 곱하기 몇 해서 시세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두 건이면 어느 정도 시세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밸류는 뭐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건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뭐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밸류에서 시세 보는 건 요 두 개로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맵 받고 로드뷰를 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먼저 갈게요. 경매건 현황으로 갑니다. 자, 경매 현황 들어왔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등기부 등본이에요. 여기에서 좀 뭘 보냐? 제일 처음에 보는 건 경매건을 볼 때는 채권의 합계를 봐요. 채권액이 적으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 빠지게 봐봤자 나중에 취하되거나 뭐 이러면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액 합계를 좀 우선 본다. 채권액이 좀 크면 그때 비로소 좀 경매건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액을 보니까 임의 경매로 해서 3억 5천, 강제 경매로 해서 3,300, 중복으로 2건 이상의 경매가 들어가면 중복 경매라고 하거든요. 중복으로 경매가 지금 들어갔다. 애지간해서는 경매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최근 소유자를 봐요. 저는 언제 매매가 됐는지 여기 보시면 갑구에 2017년도에 매매가 됐다라고 나오죠. 자, 2017년에 매매를 했으면 이때 좀 수리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추정이 되죠. 그 전에 수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후 소유자가 실거주로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걸 임대로서 주든지 구옥 상태에서는 거의 그대로서는 건물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옥 주택을 새로 매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분 수리 혹은 올 수리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느냐, 저는 이제 등기부에서 그걸 또 본다. 요게 또 하나 이제 등기부 볼 때의 체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매건으로서의 체크사항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뭐 가압류, 가등기, 뭐 압류 순위별로 봐서 막 이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뭘 보냐면 카드사 압류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요. 카드사 압류가 있으면 지금 이 소유자분 상황이 카드값도 지금 연체하고 못 갚을 정도가 돼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제가 또 뭘 또 캐치를 하냐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과 추후에 명도 과정에서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았던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보면은 좀 많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분들, 갈 때까지 좀 많이 간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이 명도 과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카드사 압류가 있는 분들하고의 명도 협상은 약간 좀 더 생각을 해요. 이미 기존에 입찰을 들어가기 전부터 명도비를 조금 더 일반 건들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팁으로서 이 경매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들어가죠. 자, 건물 소유권 요것만 한번 보실게요. 소유권 보존은 81년도에 소유권 보존이 됐었다. 이때 처음 건물을 지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매매로서 소유권자가 바뀌죠. 요거 하나 체크. 저는 요거 이런 거 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소유권 이전 2017년도에 5년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소유권자가 바뀝니다. 총 3번 소유권자가 바뀌었죠. 81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한 번. 요거를 보시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이 부분. 2012년도에 매매를 했을 때 경매 현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좀 불러볼게요. 잠깐만요. 자, 왜 경매 현황을 불러왔냐면 이 건물 현황을 우리가 1편에서 파악을 할 때 이 부분 봤었잖아요. 증축했던 거 2013년도에 증축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도 이 등기부랑 같이 보면은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차곡차곡 맞아가는 거예요. 보시면 2012년도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었었고 2013년도에 증축이 됐다.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건물 가치를 증대시킨 거죠. 내용이 나오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축, 오래된 집을 매입을 하는 분들은 어떻더라? 대부분 건물 가치를 증대를 시키더라. 리모델링 혹은 이런 증축 과정을 통해서 집을 좀 예쁘게 다른 분들도 좀 좋아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사용 승인 받은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유권자가 이렇게 2013년도에 이렇게 건물을 또 더 올렸구나, 더 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로드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됐죠? 이런 부분들을 등기부에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막 가압류, 뭐 이전 등기, 뭐 날짜 선우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저처럼 실전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등기부에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8페이지. 자, 등기부 현황 8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요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에요. 요약한 내용. 보시면은 2012년도에 소유권 취득하셨던 분이 1억 1,800에 실거래 신고하셨었다. 그런 내용이 드러나는 거고요. 2017년도에 매매 다시 지금 소유권자, 현 소유권자는 5억 9,800만 원에 매매했다. 이런 내용도 이 등기부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쎄 빠지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시세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이렇게 매매 거래액이 나오니까 요 내용으로서 시세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 돈 많이 벌었죠. 2012년도에 취득했다가 5년 만에 매매하면서 4억 8천 뛰게 하셨네요. 참 좋은 투자 하셨다. 이런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요. 되셨죠? 예. 등기부는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세까지 등기부에 다 나온다.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적인 내용에서 심취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실전 고수들은 이 등기부로서 뭘 보는지 이 히스토리를 좀 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것도 내공을 기르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체크남이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는지 알려드렸고요. 이럴 때 좋아요와 뭐 구독 이런 거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쵸? 가시죠. 다음은 마지막 로드뷰 보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로드뷰 보러 가시죠. 자, 체크남이 좋아하는 로드뷰 임장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로드뷰를 좋아하냐면 이 로드뷰가 없을 때는 이거 다 일일이 현장 가서 막 파악을 했는데 이게 로드뷰가 생기고 나서는 현장보다 더 좋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 축복이다.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드뷰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축복이다. 보시죠. 저는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보는 거 좋아하죠.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잘라서 봅니다. 자, 시공초월 로드뷰에 들어가고요.
가장 마지막 시점이 2010년도라서 2010년도와 가장 최근 2020년 10년 전후로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이 2010년, 우측이 2020년이에요. 자, 바로 요 부분 차이가 나죠. 2013년도에 증축한 부분 2010년도에는 안 드러나고요. 전형적인 구옥 주택 유모차 있는 거 보니까 좀 어르신 거주하고 계셨나 보다. 이때만 해도. 그쵸? 그리고 요 샤시 보면은 알루미늄 샤시. 여기는 안에는 이쪽 사진은 글쎄요. 알루미늄 위에 지금 하나를 창호를 덧댄 건지 아니면 수리를 싹 하신 건지 이 부분은 요걸로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게 있네요. 요거는 현장 가서 보시면은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분 수리가 됐건 올 수리가 됐건 수리는 했구나. 그게 추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다르죠. 알루미늄이었는데 이 나무 샷이 나무 덧댄 것들이 좀 보이고 이 외벽은 그대로인 거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부분 수리 같아요. 이 지붕 부분도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 이 칠만 달라진 걸 보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경 부분도 달라졌죠. 소철을 이렇게 집 입구 양쪽으로 심어 놓으셨고 조경수도 나무를 또 몇 그루 이때만 해도 전혀 나무가 없었는데 나무를 심으셨네요. 옆으로 좀 가볼까요? 자, 여기도 다르죠. 여기 화장실이었을 걸로 보이는 창고 아니면 화장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거하고 태양광 밑에 주차장까지 이렇게 또 공사를 하셨습니다. 포장하고 공사비 좀 들었겠죠? 꽤 들어갔을 거는 같아요. 그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로드뷰, 이런 축복으로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저는 뭐 이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동네 보시고 뭐 이런 것들 주변에 펜션들이 있고 이 길 따라서 여기까지만 나와도 바로 이제 먼바다 전망 나오잖아요. 이런 데 따라가시면 쭉 따라 내려가시면 바로 그냥 바닷가니까 가깝거든요. 우리 봤잖아요. 500m. 이 라인으로 해서 그냥 드라이브도 한 번씩 이렇게 쭉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굳이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2편 마무리 짓죠. 이상 지극히 재주스러운 주택 경매건 1, 2편에 걸쳐서 알아보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펜션 용도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좀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뭐 이제 그런 용도로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으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